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2023년 개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종식되었지만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해마다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책을 내고 있는 서울대 소비학과 김난도 교수 공저의 트렌드 코리아 2024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경제는 많이 어려웠는데요. 이 책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빌어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는 모나리자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는 웃는지 슬픈지 찡그리는지 알 수 없는 오묘한 미소로 유명하죠.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2024년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인데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의미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겠죠.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의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24년 말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세계적인 정치, 경제, 안보의 이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여러 변수는 상존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 성장의 둔화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에서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의 진행이 향후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의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관건인데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허들을 가볍게 뛰어넘는 자와 걸려 넘어진 자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차이는 역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에 달려 있고 그 첫 출발은 지금 어떤 트렌드가 생성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10개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4년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를 맞아 활용 점정의 의미를 담은 드래곤 아이즈로 이 10개의 첫 글자에 맞추어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키워드인데요. 이는 해당 연도의 사회를 하나의 시점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키워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변화의 근인이 되는 트렌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2024년의 첫 키워드는 분초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민,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스피노프 프로젝트, 디토 소비, 리퀴드 폴리탄, 돌봄 경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용어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개의 항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중요한 사항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초사회,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입니다.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한 자원으로 변모하면서 시간의 가성비, 그러니까 시성비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지 바빠서가 아니라 소유경제에서 경험경제로 이행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볼 것, 할 것, 즐길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초단위로 움직이는 현대 플랫폼 경제에서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며 우리는 가속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모 프롬프트, 전통적으로 프롬프트라는 용어는 컴퓨터에서 명령어나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는 화면을 말하는데요. 윈도우에서 창을 열면 화면에서 커서가 깜빡이며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다음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칭하는 용어가 프롬프트인데요. 확장된 의미로 최근에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뜻합니다. AI는 프롬프트만큼 똑똑하다. 이 말은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키워드가 호모, 즉
인간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책은 강조하는데요.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마지막 완성은 사색과 해석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마지막 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책의 부제가 활용점정이 되었습니다. 육각형 인간,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등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육각형 인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강박적인 완벽함의 반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닿을 수 없는 목표라면 포기를 즐기는 놀이이자 타인을 줄 세우기 위한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죠. 육각형 인간 트렌드는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하나의 놀이가 되어 내년도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젊은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입니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오늘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지불 의향인데요. 소비자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측정해내는 AI의 발달은 시간, 장소,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일물 N가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소비자도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이제는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파민, 재미는 언제나 인간의 화두였습니다. 일도 재미가 있어야 성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만큼 재미를 쫓는 일이 일상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게이머가 파밍하며 아이템을 모으듯 사람들은 재미를 모은다는 것이죠. 엉뚱하고 기발하고 지극히 무의미한 일들이 주목을 끌고 역대급 도파민이 매번 기록을 경신합니다. 자극적인 쇼폼 컨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도파민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일 것입니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 된 오늘날 결혼 후 남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전에 없이 달라졌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가족관계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적 가장에서 평등한 동반자로 역할이 바뀌어가는 요즘 남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6시에 신데렐라 퇴근을 자처하는 없던 아빠들이 가정과 기업, 나아가 소비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핀오프 프로젝트.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던 스핀오프가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비교적 저예산과 유동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해보는 스핀오프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 성공할 경우 예상 밖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들도 본인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 스핀오프는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디토 소비. 나도라는 의미의 디토가 소비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오롯이 반영하는 사람, 컨텐츠, 유통 채널의 선택을 따라하는 디토 소비는 구매 의사 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건너뛰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디토 소비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리퀴드 폴리탄. 인구는 감소하고 광역교통은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유목적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지역은 이제 하나의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고 흐르는 유연한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주 인구보다 관계 인구의 방점을 찍는 유연한 도시 리퀴드폴리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이 시대에 리퀴드폴리탄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돌봄 경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초개인화하는 나노사회, 1분 1초가 아까운 분초사회에서 돌봄의 시스템화가 중요해졌습니다. 돌봄은 이제 단지 연민이 아닌 경제의 문제입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만이 그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세상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돌봄 경제는 바로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조직과 사회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10개의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분초사회입니다. 시간이 돈이다 라는 격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죠. 이제 시간이 돈만큼, 아니 돈보다 더 귀해졌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자시, 축시, 인시 등으로 시간은 2시간 단위였습니다. 사회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계절에 맞춰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의 단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돼 경제가 공업화, 서비스화되고 자동차, 철도, 비행기의 등장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발명돼 시간의 개념이 정확해지면서 사람들은 분초사회로 시간을 셀 수 있게 되었지요. 사실 시간의 중요성은 예전에도 강조되었지만 왜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해졌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최근에는 시간을 들여 봐줘야 할 볼거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례 없이 수많은 양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죠. 봐도 끝이 없는 콘텐츠의 바다에서 사람들은 정속의 삶을 포기하고 2배속, 3배속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유튜브를 2배속으로 보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프라인 쇼핑몰은 대형화로 분초와 트렌드에 맞서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한 곳에서 여러 쇼핑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다시 쇼핑몰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대화됐는데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프랜차이즈 업체도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에 적극 입점함으로써 분초사회 소비자들의 유입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복합 쇼핑몰 중심의 새로운 출발 전략은 리로케이션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아웃백은 총 15곳의 매장을 신규 오픈했는데 대부분이 쇼핑몰이나 백화점, 아울렛 등 복합 쇼핑몰에 입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간에 대한 관념이 변하면서 기업은 소비자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계에는 고객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 된 건데요. 단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준비되는 시간과 소비자가 도착하는 시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느끼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공항이 좋은 예입니다.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 출발하기 2~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공항에서는 기다림이 필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 이벤트나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 개념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첫째, 고객의 틈새 시간을 찾아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필요의 적시성 단위를 분초로 줄여야 합니다. 소비자 니즈에 즉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온디맨드라고 하는데요. 이 즉각성이 점차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시간을 빨리 돌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정시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분초사회의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바쁜 분초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정보의 양과 빠른 속도에 우리는 내면의 깊이를 잃어간다는 진단입니다. 모든 것을 다 따라잡아야 하고 늘 SNS와 이메일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깊이를 가질 시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의 갤러리에서 사람들이 한 작품 앞에 멈춰 서 있는 시간은 2019년 조사에 따르면 8초였다고 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명화를 감상하기 위해 미술관까지 찾아가 작품당 소비한 시간이 고작 8초라니. 사실 8초는 오늘날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평균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금붕어의 집중력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AI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차분히 사색하고 자신을 지켜볼 수 있는 아날로그 역량이 더 중요한데 이는 멈춤과 기다림의 미덕을 잘 실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역량입니다. 지나친 속도와 전환, 강한 자극에서 벗어나 생각이 배회할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호모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란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채널이자 방식, 그리고 AI와 말을 주고받는 연속적인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지칭하는데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속도는 선형적이 아니라 가속적이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칩의 용량은 1년에 2배씩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이를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챗봇의 계산 능력이 2년마다 100배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년 후 챗봇의 성능은 지금의 100만 배가 될 것이라 예측한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흔히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쉽다고 하는데, 이를 모라베게 역설이라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컴퓨터와 인간이 힘을 제대로 합칠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도 되겠죠.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이룰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인간적 영역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대해 인간의 판단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자신의 결과물을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작가 조지 앤더슨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경계를 넘나들며 일하는 능력, 통찰하는 능력, 올바른 접근법을 선택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모두 인공지능이 생성할 수 없는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량은 어떻게 배양할 수 있을까요? 앤더슨은 쓸모없는 인문학이 이러한 내공을 길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쓸모없어 보이는 인문학적 소양, 즉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본질적 탐구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기름으로써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출 수 있다는 역설적 주장인데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창의력이란 무엇일까요? 연세대 이준기 교수에 의하면 창의력은 크게 기존의 것을 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조합하는 창의력, 잘 성립된 구조의 바탕을 두고 그 경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탐구적 창의력,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변화적 창의력, 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신기술은 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방직기가 발명되면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했던 과격한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기술 혐오론의 극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낙관적 견해도 있죠. 지금까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관련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신규 일자리의 수가 더 많아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류 복지가 증진되어 왔습니다. 물론 해답은 이 두 극단적 견해의 중간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의 경우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이번에는 다르다, 정말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과 기술은 항상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현재 논의는 다소 비관론 쪽으로 기우는 듯해 보입니다. 설령 낙관론에 의거한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의 재편은 불균형한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며 국가 간, 계층 간, 인재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입니다. 인공지능 경쟁력을 갖춘 일부 선진국의 일자리는 증가하지만 단순 반복형의 일자리가 많은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크게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죠.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호모 프롬프트의 역량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적 활용은 완성도가 아닌 민첩성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완성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과 AI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소요되었던 시간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성형 AI는 그동안 단순하고 반복적인 단계를 거쳐야 했던 업무를 극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속도의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분초사회 키워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시간과 속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 됐는데요.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생성 AI의 도입은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에는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듯이 이제 인공지능의 혜택 없이 살아가기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자신이 얼마나 수준 높은 결과를 내놓았는지 스스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찰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결국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인간만이 AI가 작업한 용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의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육각형 인간입니다. 여러 기하학 도형 중에 가장 공간 확보에 효율적인 도형이 육각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벌은
가장 최소한의 재료들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허니콤 구조, 육각형 주거 형태로 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벌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KTX, 비행기, 반도체 등의 육각형 구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각형은 완벽함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가 완벽한 육각형 인간을 선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동안 부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면서 노력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모든 성패는 개인의 노력에 달렸다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와 능력주의를 근간으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의 소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세대에는 성공을 타고난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신분의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노력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노력 신화가 사라진 자리는 집안, 외모, 재능처럼 타고나야 하는 것, 누구나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를 통해 서로에게 등급을 매기고 나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는 현상은 소셜미디어 발달과 관계가 깊은데, 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한층 더 쉽게 하는 걸 넘어 비교의 일상화를 가져왔습니다. 밝고 예쁘게 과장되어 표현된 남들의 SNS 피드를 분단위, 초단위로 확인하며 끝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 대상도 확장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 펼쳐지던 비교가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유명 인플루언서로 확대됩니다. 타인의 삶을 엿보며 우리가 꿈꾸는 욕망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은 기준으로 더 많은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점수를 매기며 등급을 나누어 갑니다. 육각형 인간은 요즘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욕망의 목표 지점입니다.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했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인 듯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사고 싶어 죽을 것 같은 물건도 어쩌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고자 하기에 나도 덩달아 갖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욕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부모 세대에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뭐가 부족하니 하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세대 내부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자기 검열의 스트레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끝에 육각형 인간 같은 완벽한 모습이 있다는 점을 역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을 부러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육각형 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상투적이지만 가장 나다울 때 행복한 것은 아닐까요? 비록 그것이 육각형의 완벽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4의 10가지 트렌드를 대략 리뷰하여 보았습니다. 현대와 같이 변화와 불안정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연함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유연함을 갖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변화를 피하지 말고 마주하는 마음가짐. 둘째는 변화를 마주한 경험 속에서 학습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변화가 발생하는 삶 속에서 그저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익숙함이 사라지고 오래된 기준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2024년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